한국 인터넷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회자되곤 합니다. 이제 여러분께 그중 하나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옛날 예적 강원도 깊은 산속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다. 그 마을은 깊은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서로서로를 잘 알고 지내며 평화로이 살고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 있었으니 바로 산속 깊은 곳에 귀신의 숲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곳에 들어간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다. 어느 여름날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서울에서 이 마을로 여행을 왔다. 그들은 바쁜 도시 생활에서 벗어나 자연을 만끽하고자 했고 마을 사람들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귀신의 숲으로 모험을 떠났다. 그 무리의 대장은 승민이라는 청년으로 그는 이 숲의 전설을 듣고 오히려 호기심이 솟구쳤다. 숲에 들어선 그들은 나뭇잎 사이로 새어 나오는 따스한 햇살을 즐기며 걸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숲은 점점 어두워지고 무거운 적막감이 그들을 감쌌다. 숲 한쪽 깊숙이 들어갈수록 왠지 모를 불안감에 모두가 조용해졌다. 잠시 후 그들은 숲속에서 희미하게 울리는 종소리를 들었다. 처음에는 바람 때문에 들리는 소리라 생각했지만 점점 가까워질수록 그 소리는 더욱 명확해졌다. 이상한데 이 시간에 종이 울릴 리가 없잖아. 한 친구가 중얼거렸다. 승민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 웃으며 혹시 몰라. 저 종소리를 따라가 보면 무언가 발견할 수 있을지도 몰라 라고 말했다. 그는 겁을 내는 친구들을 달래며 그 소리를 향해 걸음을 재촉했다. 그렇게 걸음을 옮길수록 나무들 사이에는 짙은 안개가 피어올랐고 그들이 지나온 길이 눈앞에서 사라지는 듯했다. 무언가에 홀린 듯 종소리를 따라가던 그들은 마침내 머리 위로 커다란 종이 매달린 오래된 절간에 도착했다. 절은 버려진 듯 구석구석이 거미줄로 뒤덮여 있었고 이끼가 여기저기 피어 있었다. 기분 나쁜데 돌아가자. 한 친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말했다. 하지만 승민은 호기심을 억누르지 못하고 절간의 문을 열었다. 문이 삐걱거리며 열리자 그들 앞에는 오랜 시간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방들이 나타났다. 그 방들 안에는 낡은 불상과 오래된 서적들이 널브러져 있었다. 승민은 한 권의 서적을 집어들었다. 서적은 낯선 언어로 쓰여 있어 해독할 수 없었지만 묘한 매력이 있었다. 그러던 중 종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다. 순간 숲은 깜깜해지고 그들의 주변은 적막에 휩싸였다. 그리고 그제야 그들은 깨달았다. 자신들이 마치 어떤 존재에게 사로잡힌 듯한 기분이 들었다. 그들은 서둘러 절간을 빠져나오려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들이 사방을 둘러보는 사이 안개 속에서 희미한 형체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 형체들은 마치 절망에 빠진 듯 비명도 없이 그들 주위를 에워쌌다. 곧이어 들려오는 것은 무겁고 낮은 울림의 목소리였다. 왜 여기로 왔느냐? 돌아가라. 안으로 더 들어오지 마라. 그러나 그 목소리는 경고가 아닌 마치 이끌려야 하는 운명을 암시하는 듯했다. 승민과 친구들은 두려움에 질려 필사적으로 도망쳤다. 그들은 혼비백산하여 계속 달렸다. 숲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그들을 뒤쫓는 것 같은 그림자는 점점 가까워졌다. 어느새 그들 앞에 빛이 비추는 곳에 도달했을 때 그들은 알 수 있었다. 그것은 숲을 빠져나갈 수 있는 마지막 출구인 것이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고 그 출구를 향해 마지막 힘을 짜내 뛰었다. 그리고 빗속으로 뛰어든 순간 갑자기 모든 것이 조용해지고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주민들은 숲속에서 힘없이 쓰러져 있는 젊은이들을 발견했다. 그들은 모두 정신을 잃은 상태였고 승민은 손에 그낡은 서적을 꽉 쥐고 있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 회자되며 누구도 다시 귀신의 숲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 숲에서 종소리가 들렸다는 이야기는 다시 들리지 않았다. 이것이 바로 마을에서 전해 내려오는 귀신의 숲 이야기이다. 시간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잊거나 단지 전설로만 여기며 살아가고 있다. 그러나 종종 그 숲을 지날 때면 아직도 바람에 실려올 법한 그 묘한 종소리를 들었다는 이들이 있다고 한다. 그들이 정말로 무엇을 경험했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그들이 다시는 그 숲에 발을 들여놓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소름 끼치는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여기서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유행할 법한 공포 이야기를 길게 써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전히 허구이며 실제 사건이나 인물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나는 대학생 때부터 서울 의작은 원룸에서 자취를 했다. 그 집은 낡았지만 학교와 가까워서 아주 매력적인 곳이었다. 하지만 이사를 오고 며칠 되지 않아서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밤마다 벽에서 이상한 소음이 들렸고 심한 날은 누군가 벽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이웃 주민이 원인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얇은 벽을 사이에 두고 살다 보니 모든 소리가 그대로 들린다고 했다. 하지만 소리의 진원지를 찾아 벽을 두드렸을 때는 정작 아무도 살지 않는 빈 방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방은 몇 달째 임대 공고가 붙어 있었지만 희한하게도 아무도 들어오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소리는 점점 더 심해졌다. 새벽 2시쯤 되면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여러 사람이 모여서 무슨 회의를 하는 것 같았다. 그 집에는 CCTV가 설치되어 있었는데 궁금한 마음에 CCTV 녹화를 살폈다.
그러나 이상할 정도로 그 시간대의 영상은 항상 오류가 나서 볼 수 없었다. 어느 날 밤 소음이 너무 심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겠다는 생각에 건물 관리인 아저씨를 찾아갔다. 아저씨는 나를 무심히 바라보며 그 방 말인가? 거기는 신경 쓰지 말라고 했어야 하는데 라는 미심쩍은 말을 흘렸다. 무슨 뜻인지 물어보려 했지만 아저씨는 멋쩍은 웃음만 지으며 얼버무렸다. 다음날 수업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집 앞에 허름한 차 한 대가 서 있었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중년의 남성이었고 뭔가를 알아보려는 듯 주변을 둘러보고 있었다. 내가 그에게 왜 여기 있는지를 묻자 그는 그 방이 여전히 말썽인가 보네요 라고 말했다. 그는 전에 그 방에서 살던 사람의 친척이라며 방에 얽힌 이야기를 해주었다. 알고 보니 그 방에서는 오래전부터 이해할 수 없는 사건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심한 소음은 기본이었고 가끔씩 방에서 불이 번쩍거린다거나 찬물이 뜨겁게 데워졌다가 다시 차갑게 식는 일이 발생한다고 했다. 이곳에서 살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불길한 경험을 하고는 도망치듯 이사를 갔다고 했다. 그래서일까? 그 방은 점차 그 방이라고 불리게 되었고 모두가 기피하는 공간이 되었다. 나는 평소 겁이 많은 성격이 아니었기에 그냥 세입자가 섬뜩하게 여기는 소문에 불과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나에게도 그 공간에 영향이 미치는 것 같았다. 서늘한 기운이 나를 감쌌고 실체 없는 환영이 보이는 등 기이한 현상이 계속되었다. 결국 밤에는 제대로 잘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어 이사를 결심했다. 이삿짐을 싸는 날 나는 그 방을 흘낏 바라봤다. 문틈으로 어렴풋이 보이는 실루엣이 있었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이었다. 숨막히는 순간이었다. 바로 그때 관리인 아저씨가 나를 부르며 서둘러 이사를 마치자고 말했다. 나는 그 순간부터 그 건물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그 방에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왔다고 했다. 하지만 몇 달 지나지 않아 그 세입자도 사라졌다는 소문이 돌았다. 그날 이후로 나는 그 건물과 그 방에 대한 기억을 마음속 깊이 묻어두었다. 하지만 어둠이 깊어진 새벽이면 가끔 그 방의 실루엣이 떠오르며 등골을 서늘하게 한다. 이 이야기를 작성하면서 내가 겪었던 경험이 단순한 착각이었기를 바란다. 하지만 그 방의 이야기는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서 전해지고 있다. 아무도 입주하지 않은 빈 방에 얽힌 전설 말이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한국의 한 작은 마을에 서리 마을이라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 마을은 주변에 높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 여름에도 서늘한 기운이 감돌아 붙여진 이름이라고 합니다. 마을 사람들은 대체로 평화로웠으나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었으니 그들은 해가 진 후에는 결코 밖에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무서운 이야기에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해가 지면 축축한 발자국이라는 괴이한 현상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이 발자국은 사람을 따라다니고 불길하게도 그 발자국을 밟은 사람은 며칠 내에 사라진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그래서인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저녁이 되면 모두 문을 닫고 집에 숨곤 했습니다. 어느 날 도시에서 온 한 청년이 이 마을에 발을 들였습니다. 그는 이 기묘한 이야기를 듣고 호기심이 발동하여 마을에 머물기로 했습니다. 청년은 하숙집 아주머니에게서 발자국 전설에 대해 자초지종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믿고 있는 무서운 전설이라며 신경 쓰지 말라고 하지만 청년은 그것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청년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몰래 밖으로 나갔습니다. 쓸쓸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그는 마을 골목길을 걸어갔습니다. 모든 창문에는 불빛이 없고 마을은 유령이라도 대냥 고요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어떤 젖은 발자국을 발견했습니다. 발자국은 그를 향해 꾸준히 걸어오는 것 같았습니다. 청년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안고 발자국을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청년은 발자국을 따라 마을 외곽의 숲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장승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장승은 마치 오랜 시간 땅에서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청년은 갑자기 그림자처럼 나타난 어떤 노인을 마주쳤습니다. 그 노인은 무척 수상해 보였고 청년에게 간청하듯 말을 걸었습니다. 낯선 사람일세. 이 마을의 비밀을 알아버렸군. 서두르게 이 발자국은 돌아갈 때까지 기다려야 하네. 그는 청년에게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뒤돌아 숲속 어딘가로 사라졌습니다. 무서움과 호기심이 뒤섞인 가운데 청년은 서둘러 마을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이 되었을 때 발자국은 사라졌지만 청년의 마음속에는 더 큰 미궁의 문이 열렸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숲속에서 본 노인에 대해 물어보았지만 아무도 그를 본 적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 후로도 청년은 계속해서 마을에 머무르며 발자국의 비밀을 파헤쳤습니다. 하지만 그는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외로워지고 이상한 소리와 환상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그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잠시 그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평화로운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서리 마을의 전설은 그날 이후로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움과 호기심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가끔씩 마을 사람들은 해가 지고 난 뒤 어딘가에서 들려오는 축축한 발자국 소리를 듣곤 한다고 합니다. 그 발자국은 사라진 청년의 것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를 기다리는 걸까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